안녕하세요. 드라겟의 제시카와 제니와 저도? 요술 없었는데? sorry. 아직 초보. 저희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야기를 하고 2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저 선생님 적응을 하실 줄 네, 알았어요. 아직은 좀 딸려요, 제가. 이해해주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뭐 감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병원에 찾아가기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아니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금 유쾌한 분위기로 선생님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내가 만약에 정신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정말 박소희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났을 때면 너무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신다. 언니 귀에 눌려서 그랬던 거지. 저도 할 만큼 해요. 잘한다. 칭찬 좀 해주고 그렇지, 진짜. 아니, 내 눈에는 단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자해입니다. 네, 사실 단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혹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오늘은 이 자해를 겪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고요. 이게 또 저는 단순히 어떤 소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맞아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서희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 겪고 있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내 친구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그럴 때는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디바걸스 시작해볼까요? Let's go! 자, 그러면 먼저 자해를 왜 하는가에 아.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이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해소하기 아픔으로 위해서. 대신하는 거죠. 저는 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해를 하는 기본적인 심리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좀 봐주세요. 이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지금 제니 언니, 시카 언니 얘기하신 게 다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다 맞아요? 맞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저도 쉽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입원 환자를 보고 또 상담도 하고 치료를 했으니까 이제 그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애착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네. 네. 어떤 관계? 관계. 그렇죠. 또 이제 응애응애하고 처음 딱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엄마죠. 근데 꼭 그 대상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어릴 때 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사람은 우리는 주양육자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존재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나? 나라는 거잖아.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라는 게 자아인데 내 얼굴을 볼 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파악하듯이 이 자아도 주양육자라는 거울을 보고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엄마가 예쁘다. 넌 참 이런 거 잘한다. 이러면 나 되게 사랑받는 아이구나. 나 이런 거 잘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나를 점점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애정과 관심을 줘야 되는데 주양육자가 막 계속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엄마가 아빠 이혼해서 갑자기 뭐 사라진다든지 소홀하게. 네, 왜냐하면? 아니면 주양육자가 있긴 있는데 이런 반응이 없다든지 무관심.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막 학대를 하면서 너는 뭐 못됐어 넌 나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건강한 자아 형성이 어려워. 그럼 자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일단 첫 번째 아까 우리 시카 언니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막 이렇게 아파. 나 이렇게 아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기본적인 심리가 있는 거네요. 네.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을 때 많이 또 들었던 얘기가 이 자해를 해서 피를 보면 굉장히 시원하고 살아있음을 느껴요. 정말요? 내가 좀 잘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피, 아픔, 고통 이런 걸로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너무 슬프다. 내 자아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5살 이전에 그 영유아기 때 우리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대상의 항상성 말이 좀 어려운데 항상 있는 존재란 엄마라는 존재. 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뭐 엄마, 뭐 할머니, 주양육자 딱 떠올렸어요. 떠오르는 의미가 있죠. 그냥 항상 걱정해주고, 네, 잔소리. 챙겨주고. 잔소리. 그렇죠. 이렇게
애정어리 뭐 잔소리, 네. 걱정 어쨌든 나를 뭐라 할 때 뭐라 하더라도 맞아, 맞아.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존재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계속 관심을 좀 구걸하듯이 찾게 되고 그냥 보면 안 봐주니까 나 막 죽겠다고도 하고 자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10대나 그 청소년기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겪게 되거든요.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자해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층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하면은 뭐 저 때도 막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질풍노도의 시기. 그쵸, 뭔가 맞아. 내가 어디서 왔고 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막 한창 할 때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더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이 아이들 나타날 수 불안함이 있어요. 시기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기 때는 사실 이제 가족의 품에서 좀 벗어나서 친구가 참 중요한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게 되고 뭔가 모방 심리가 생기게 되고 그 친구 안에서 내가 영웅이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한창 막 우리 뭐 중2병 이런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아, 막 오늘 좀 슬프다. 나는 눈물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예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네. 요즘에 SNS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올려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하고 싶어지고 호기심에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 한 개 끄면 나는 2개 껐지로? 나 3개 껐지?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아, 어른의 눈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이게 아직 되는데. 애들이 미성숙해가지고 이러는 건데 근데 실제로도 해외에서 무슨 챌린지 해가지고 막 얼마나 더 많이 긋는가 챌린지로 인스타그램을 막 하는 사람도 근데 있어요. 진짜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는 계속 보잖아요. 나중에 요거 커버 문신한다고 문신값 엄청 들어.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아. 안 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우리 이제 제니 언니가 얘기해줬잖아요. 뭔가 이 고통을 해소할 방법을 못 찾아서 그렇다. 이 말도 맞아요. 우리가 탁 상처를 내면은 이거를 순간적으로 지금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요. 네? 엔돌핀, 뭐 네. 도파민 이런 것들이 뿜뿜 나오게 돼요. 순간적으로. 잠깐만, 엔돌핀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게 엔돌핀 맞아요.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아, 방어 기능에서 오. 근데 이건 일시적인 거죠.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 이걸 쫙 끄면은 뭔가 가슴이 확 시원해지고 뭔가 이게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이제 반대로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나 그렇구나. 그래서 화가 나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은 자해 충동이 자꾸 더 일어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자해로 고통받고 나중에 이걸 안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돼. 이게 아이도 벌써 중독이 돼버린 그렇죠.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은 막 하지 말라고만 하든지 막 화를 내지 너가 왜 하게 됐고 언제부터 하게 됐고 또 어디가 그렇게 다쳤는지 이런 걸 확인을 안 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청소년기 아이고 뭐 이런데 자해를 막 해. 그럼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방금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드렸죠. 자해를 하면 돼. 야, 너 뭐야? 씨,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은 안 안 돼요? 안 되지. 물론 관심이긴 하지만 걱정하고 좀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의 행위 자체를 비난하지 않고 이 아이가 뭔가 힘든 걸 있는 걸 알아주는 게 먼저겠네요. 맞아요. 결국엔 공감이네요. 결국 다시 공감으로 오죠. 뭐가 힘들어서 했을까?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몰라요. 나도 그냥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이럴 때 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화난 거 아니죠? 아니, 화나시고 아니 내가 이거 알아야겠어. 만약에 네. 지금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내가 사촌 동생. 자해를 막 이제 했어요. 뮤지컬도 볼 수 있나요? 야 서유야, 왜요? 요즘 뭐 학교에 무슨 일 있어? 뭐 없어. 그럼 뭐 친구들은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열불나서 야 아니 왜 애가 말을 안 하지? 사실 막 이럴 때는 아예 대답도 안 해. 나는 좀 착한 거였어. 다시 해봐요, 다시. 이렇게 하면. 서유야 너 요즘 뭐 친구랑 뭐 왜? 맞아, 언제부터 맞아. 관심 가졌다고? 맞아 10대들 단데서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 맞아.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계속 뭐 캐물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난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아 그래 너 많이 아파? 너 상처 나진 않았어?
덧나진 않았어? 약은 발랐어?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우리가 납보라고 해요. 친밀감부터 좀 쌓아가는 게 좋아요. 관심을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사실 전문가인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자해하는 분들을 치료할 때는 길게 봐요. 굉장히. 그래요. 제가 지금 한 2년 반 이상 정신치료라고 해서 매주 와서 1시간 정도씩 상담 치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론 약물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는 거의 뭐 매일같이 막 죽고 싶다 하고 살기 싫다 하고 자해도 너무 많이 하고 뭐 락스도 먹고 뭐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여기는 다 꺼가지고 여기 허벅지까지 막 아이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 너무 이제 심하게 해가지고는 인대까지 다 끊어진 거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막 응급 수술을 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통 기부스를 한 채로 온 거예요. 상담받으러. 네, 그 정해진 약속 시간에. 어. 그렇게 왔는데 제가 그냥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으면서도, 저는 또 치료자였으니까 좀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 내가 그러실 수 있겠다. 더 잘 치료했다면 이 친구 이러지 않았을까 막 이런 게 타면서 막 진짜 저도 모르게 계속 뭐 진짜 짜게 된 거야.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막 위로를 해준 거야. 선생님 괜찮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수술 잘 됐대요. 막 이러고는 1시간 내내 막 괜찮대 막 이래서 막 울다가 끝났는데, 희한하게 그 뒤로 이 친구가 자해가 많이 줄었어. 왜 그랬을까요? 이제 2년 반 정도 지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생판 남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관심 가지고 애정 있게 나를 봐주지 않았는데, 내가 아프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그렇게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게 처음이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 감정은 누가 그렇죠, 컨트롤해줘요? 그렇죠. 이제 제 감정은 이제 여기서는 막 그래요 해놓고 뒤에서 막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그럴 때가 있지만, 환자분들이 편지를 써서 고맙다고 한다든지, 정말 막 죽겠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살고 싶다, 선생님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진짜 보람을 느껴서 또 힘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디바걸스 여기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한 10년 뒤에 언니들 덕분에 그래도 그때 용기 냈어요. 정말 그 맛에 이제 우리 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저희도 이 영상이 막 조회수가 엄청 나오지 않은 영상이란 걸 알아요. 근데 그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누군가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애정과 관심 네. 이것뿐인데 네. 이것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근데 또 주의를 할 거는 네. 이제 일반인들하고 전문가는 아무래도 좀 다를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직업이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해나 이런 거에 또 끌려가선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극단적인 경우에 자해 공갈당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네, 있죠. 나 지금 막 죽을 건데 너 빨리 지금 이리 와. 막 이렇게 계속 뭔가 이게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좀 친밀감을 형성하고 나서는 손잡고 같이 한번 치료받으러 가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찾아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자해를 하는 친구들 중에 자기 스스로 병원에 찾아온 사람도 있나요? 사실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뭐 제일 좋은 건 사실 아까 말했던 보호자가 손잡고 같이 와서 같이 치료받는 경우에 참 이 치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엄마가 아이한테 다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어쩌면 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지만 이 엄마의 관심에서 맞아요. 또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 혹시라도 보시는 어머님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같은 친구들이라도 이게 너의 문제가 아니래,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상담 받으러 가보자. 혼자 가기 너무 두렵고 힘들어. 맞아요. 같이 가자. 맞아. 내가 아는 되게 깐죽거리는 선생님 한 명 있어.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맞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진심이 통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모르더라도 내가 정말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참 쉽지만 어렵지만 또 간단한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다소 좀 자해라는 주제로 무겁게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어떤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 원인조차 또 알고 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후련한 것 같아요. 가벼워졌어. 맞아요. 우리가 막 숨기고 이러면은 뭔가 큰 거 같고 맞아요, 막 맞아. 무서운 거 같고 이렇지만 사실 탁 터놓고 보면은 괜찮아. 뭐 어때? 아니 뭐 인간이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 맞아요. 받은 것 같아요. 제니 오늘 어땠어? 미안해. 뭐 화났어. 왜 한숨 쉬고 그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 제니는 어땠어? 말해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시카 언니 어땠어요? 저는 사실 자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자해한 애들은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날라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어쩌면 그 정말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하게 됐고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걸 맞아.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혼자만의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이걸 본다면 괜찮고 좋아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게 진짜 용기 있는 모습이고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꼭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마지막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제 와서?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많은 환자를 보셨잖아요. 네네. 그럼 자해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10명 중에 8명은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정말. 이게 정말 더 그러면 그 이게 두 진짜 명, 희망적이다. 그 두 정말로. 명이 내가 되면 어떻게? 아니 8명 될 수 있어. 야나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는 어떤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드라고스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